안녕하십니까. 표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고 이에 반하는 이를 저해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나쁜 평등법의 문제점을 모순점을 널리 알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현영환입니다. 우리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는 춘천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갖고 좀 우리가 좀 문제점을 널리 알렸지 않습니까? 어저께 좀 결론이 좀 일단락 났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아주 좋은 또 합리적인 좀 판단을 하셨습니다. 다 만족하는 건 아닌데요. 한 뭐 70%, 60%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의견을 받아주셨다는 의미에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해준 동지한 우리 춘천 시민 여러분과 또 우리 연대단체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합리적 판단해 주신 우리 시청 직원분들도 만났죠. 한 번 만나서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또 의원님들도 직접 다 찾아뵙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또 이렇게 또 수정해서 좋은 문구도 삽입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좀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우리 좀 감사 인사 말씀 정식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김지숙 의원님, 또 법을 만드신 우리 윤채혁 대표 발의하신 분, 그다음에 우리 권주상 의원님, 또 우리 김은석 의원님, 그다음에 김은기 의원님, 이대주 의원님, 고국자 의원님. 이분들께서 복지환경과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7분인데요. 어저께 토론을 잘 봤습니다. 토론을 잘 봐 와중에서 또 정말 치열하게 당과 상관없이 저희 의견도 들어주시는 분, 또 지적해 주시는 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조금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또 이제 한 의원님께서 우리를 좀 지적하셨는데 새벽 1시 넘어서 새벽에 그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보냈는데요. 제가 좀 문자를 좀 보리라고 했지만 시간을 제가 안 말했는데 아마 뭐 제가 보내는 분들도 있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좀 보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한 분이 이 법 때문에 못 주무셨고 좀 짜증이 났겠지만 저희는 만약에 수백 명, 수십 통이 받았다면 우리 수십 명과 수백 명이 또 새벽 1시까지 못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한두 단체에 의해서 시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의견은 맞고요. 또 시의원들이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것도 제가 존중을 하는데 우리가 한두 단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특별히 이 단체가 허구인 단체가 아닙니다. 일일이 전화를 다 했고 또 문자로 확인 받아서 제가 올린 단체고요. 그래서 춘천 시민의 그 시의 조례이지만 춘천 시민뿐만 아니라 연대하는 많은 단체들 함께 했다는 거 의원님들 다시 한번 오히려 의견을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또 우리 연주단체 대표님들 어저께 멀리까지 오신 우리 그 원가정 보호연대 우리 주효석 대표님이야 멀리서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법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년도에 만들었고 우리 올해 7월과 8월에 시안과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의원안으로 발의됐다고 했죠. 어떤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 법을 만든 국내법의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런 문구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지 법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유니세프의 권고를 받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법을 만들 수 있는 조례는 이겁니다. 우리 처음 보신 분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방 사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무가 줄줄이 쫙 수십 개가 나옵니다. 이러한 거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게 있고요. 또 그런 게 없을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거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거 조금 어렵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런 예입니다. 뭐냐면 다른 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그거를 갖다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점용료 등 변상금 금액 및 징수 방법 뭐 전혀 다른 얘기지만 뭐냐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 의무를 부과할 때는 요것만 갖고는 만들지 못하고 어떤 모법에서 조례로 만드십시오라고 할 때 만든다는 게 바로 요거의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위에 거는 사무에 관한 건 뭐냐면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 사무 범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거 해당하는 거 아동친화 보다면 요거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하여서는 이건 지방 사무이니까 법을 만들어도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 시청 관계자과 의원분들이 이 법을 만든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유니세프에 권고받아서 이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아동복지법도 아니에요. 모법도 위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 사무에 의해서 아동의 보호와 배려의 복지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 합리적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한 건 이겁니다. 아동의 권리. 이 권리는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근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까도 봤지만 복지라고 했고 지방사무에서 복지라고 했는데 권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권리라는 걸 통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런 논리를 펼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동복지법에 영향평가할 때도 아동의 복지를 미치는 영향 했는데 여기 아동의 권리를 미치는 영향, 복지와 권리는 다른 의미다라는 걸 내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기존에 이제 이것이 이제 제출한 의원들이 제출했고 제가 이제 이것이 어저께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권리를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주신 거죠. 박수 쳐야 되죠.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기분 좋죠. 이런 건 뭐 100점 만점에 90점. 예. 왜 다 바꿨는데 100점이 아니냐. 아니, 제가 이제 사실은 그거 조성 원칙에 여기 보호 지원받는데 권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도 복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100점 만점에 95, 100점 드려도 됩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를 내가 드린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였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 옹호관 운영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옹호관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이 자체를 폐지해야 됩니다. 옹호관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옹호관은 오브즈 퍼슨. 이 퍼슨이라는 말을 옛날에 오브즈맨이라고 그랬죠. 그 맨 하면 또 우면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이라 더 퍼스로 바꿨대요. 다른 데는 보호관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상당히 위험한 요소다. 나는 이걸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요. 우리 의견이었고요. 특별히 이번엔 개정안에는 독립적 지위와 시정조치 구제,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시정조치 구제.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기존에 조사와 구제가 또 들어갔는데 왜 중복되게 들어가느냐, 막 이렇게 내가 이것도 안 보고 어떻게 법을 만드십니까? 아마 내가 화를 냈었죠. 아무튼 조사와 구제가 제일 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시 담당자는 이겁니다. 이거는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의 조례가 아니고요. 시장의 정책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살피고 조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지 누가 뭐 인권 침해, 사인과 사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믿는다고, 그런 의도를 안 만들었다는 건 믿는데 사람은 믿는데 법은 내가 못 믿겠다고.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것이 시장에 대한 견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동인권 침해가 되는 언제든지 조사와 구제할 수 있다는 문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독립적인 지위를 준다? 도저히 안 된다. 제가 그 사례를 여러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제가 했냐면 전북 학생인권센터, 여기 학생인권 옹호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지금 4년 동안 맡고 있고 어저께도 이 송경진 선생님의 미망인 강하정 여사님과 어저께도 내가 2~3시간을 통화하고 또 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어났던 사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무고였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탄원서를 내서 우리들이 거짓말이었다. 선생님 잘못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받지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 옹호관이 우리 법은 실정법하고 달라. 그런 경찰법에서 무혐의가 내사종결되고 무혐의가 났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강압조사를 해서 선생님을 3개월 동안 해가지고 고통을 줬죠. 이것도 상대가 인권옹호센터가 누구를 했냐면 전북 교육청에 그 교육감에게 권고한 겁니다. 똑같아요. 시정권고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4년 전, 2017년제 4년 전 2014년도에 서울시장에서는 보세요. 인권보호관, 옹호관입니다. 이게 옹호관. 인권옹호관이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를 성희롱 막말로 또 고발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다 권고한 거예요. 시정조치하라고 이 사람. 징계를 권고했잖아요. 이게 시정권고예요. 이게. 근데 어떻습니까? 이분이 작년에 무혐의가 나왔어요. 억울하게. 근데 이거 아직까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법정 다툼이 있어요. 2014년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옹호관에 의해서. 어떤 걸로? 희정조사, 희정조치, 조사구제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그렇게 감당을 하시려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막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정책에 관한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아까는 사람이었잖아요. 사회는 안 관한다. 우리 정책에 관한 거다. 자, 서울시 인권보호관이 뭐 유엔 어쩌고 저쩌고 이거 믿지 말라 그랬어요. 다 뻥이에요. 이거에 근거해서 법에 따라서 이건 아동치사 도시 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미등록이라는 말은 멋진데요.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도 국적 없는 사람들에게도 대한민국 자녀와 보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걸 권고했어요. 누가? 보호관이, 옹호관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책 맞잖아요. 시장의 정책 맞잖아요. 또 하나는 화장실 문제 얘기했습니다.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뭐 이건 성인의 얘기 아니냐. 외국에서는요. 성전환을 어렸을 때부터 시킬 수 있어서 성전환한 어린이들이 실제로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있었어요.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순간이지만 자,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옹호관이 건의할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력히 주장을 했죠, 제가. 이거 강력히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제가 1번으로 뽑으려면 이걸 뽑겠다. 나는 죽어도 이건 양보 못 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저께는 이런 논의는 좀 됐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아동의 뭐 인권치에서 발굴하고 모니터 제공할 수 있다. 처음엔 제가 이걸 보고 이거만 딱 나와서 이거 잘 된 건가 막 헷갈렸고 사실 오늘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면 이거가 여기에 들어가고 아래는 그대로 살아있고 이게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밤을 잘 못 자서 막 주변에서는 그래도 의회에서 잘 결정했는데 저는 도저히 마음이 나는 불편해 잠을 못 자고 사실 오늘 영상도 사실 아주 좀 과격하게 찍을까 막 이런 영상을 했는데 혹시 하고 전화해서 다시 알아봤더니 여기 있는 것이 다 사라지고 이 조항만 1호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조사구조제도 없어졌고 이 법률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공고 이거는 그대로 들어갔죠. 또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이 옹호관이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동 이거 직접 치매 사례를 발굴하지 뭐 조사 없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정도니까 재원 정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좀 의원님들이 그래도 받아줬다라고 제가 이제 평가를 해서 100점은 제가 정말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를 없애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한 뭐 7, 80점 그래도 좀 감사드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관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시민들도 다시 감시를 해야 돼요. 예, 이런 아까 이상한 제언하지 않도록 이서 조언하죠. 근데 딱 이랬습니다. 아니 옹호관 하지 말고 그러면 자문단 괜찮지 않습니까? 자문단? 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유니세프에서 옴부즈 퍼슨을 갖다 꼭 넣으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고민을 빼지는 못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감시를 하되 나름대로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도 좀 받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함 전하면서 제가 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세 번째 주제인데 이거는 좀 많이 아쉽죠. 한 50점 드려야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원래 하는 이거였고요. 이번에 시의학 의원들이 제출하는 이거를 냈습니다. 이걸 냈는데 제가 이제 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권리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다. 이 등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요것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등. 네.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보호하고 배려가 권리가 될 때 위험하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임신한 학생들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배려해야 되죠.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아동들이. 근데 이들이 임신한 게 다 권리야. 엄마, 아빠한테 알리지 말고 학교에 알리지 말고 나한테 지원만 하지 이 낙태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내 권리야. 출산할 권리, 성경험할 권리, 낙태할 권리 다 나의 권리야. 이렇게 우기면 어떡하냐고 제가 주장을 했죠. 또 그때 영상을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자료 화면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거 되게 좀 위험하다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것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이런 걸 일일이 나열 안 하면 뭐 너는 종교로 차별하지 말이냐 나이로 차별하지 말이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물었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학력 좋습니다. 그러면 세계 아동 권리 협약 당신들이 따랐다고 하는데 여기는 학력이 없습니다. 그럼 세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그러면 학력 차별하지 않은 겁니까? 또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제가 어떻게 적혔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장애 있어요 없어요?
그 의원님들, 시관계자님들 이 장애가 빠졌어요. 그럼 당신네들 장애 차별하잔 말입니까? 세계화에 걸리는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따져 물었는데 사실 학력은 제가 이제 예로 든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저는 이제 성적 지향, 동성애 등, 성별 전체성, 성전환 등,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이게 등으로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 전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개정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바꾸주셨어요. 이제 수정안에서 장애를 넣으셨어요. 뭐 잘하셨어요. 장애 넣으셨고 근데 이 등을 안 뺐네요. 안 빼서 그럼 빵점이죠 사실은 빵점인데. 권리란 말 대신 자라나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역시 의원님들 똑똑하시다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이런 문구가 있구나 뭐 차별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이러면 어떤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권리들이 안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빵점에다가 이것도 내가 기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람됩니다. 뭐 저의 기분에서 만든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이런 표현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 그래서 한 50점.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만 해도 권리가 들어갔을지라도 이런 식으로만 좀 해도 모든이란 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겠나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요. 이거가 참 재밌는 거였어요. 이게 원래 법규 맨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하고 의원님하고 우리 법 대표 발의하신 정경호 의원님, 윤채호 의원님하고 막 말다툼이 있었죠. 예, 토론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거고 새로운 건데 요거였죠. 법정 대리인 단체 요게 하나의 주제예요. 단체가 들어갔다라는 거하고 춘천 시민 아동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게 두 번째 주제인데 제가 문제 삼는 건 이 두 번째거든요. 그 의원님께서 이걸 지적한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기는 시장이 청취에다가 의견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시장이 들어야 돼요, 의견을. 근데 이 문구 속에서는 춘천시민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장이 노력했는데 시장이 본다는 얘기예요.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조사 침해 모니터링이 나오는 거예요. 시민들이 잘 하냐 안 하냐 시장은 그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윤채호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단체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도 그때 인정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춘천시에 사업장이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출퇴근 지역은 춘천이 아닌 어디냐면은 뭐 양구라든지 또 화천이라든지 뭐 이런데 홍천 이런 주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동에 대한 어떤 침해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단체가. 그래서 이건 어떤 뭐 민간 업체 뭐 그 단일화 그런 거 너무 잘했다 이건 뭐 괜찮다. 근데 이건 아니다. 여기다가 시장이 하도록 해야지 왜 시장이 하도록 해야지 왜 춘천 시민이 하도록 하냐. 당연한 거 아니냐. 시민들이 해야지 왜 안 하느냐. 해야 되는데 왜 강제하냐. 난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요 표현 일본 표현만 여기다 넣어가지고 일본 표현만 넣어가지고 하면 부드럽지 않느냐 라고 한 것이 저의 주장이었는데 의원님은 이 말만 하고 의원님은 이 말만 하고 그 대표 발의하신 분들은 이 말만 하고 서로가 안 맞아갖고 결국 이거는 아무렇게도 안 돼갖고 내가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한데 뭐 그냥 이 뜻만 이렇게 전달해주면 됐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런 의도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둘 수 있다고 둔다 그러는데 강경하더라고요. 우리 대표 발의인 윤채호 의원님께서 둘 수 있다는 반드시 둔다로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여기 행정 낭비, 그다음에 재정 낭비가 될 거고 이거 되게 둔다는 게 나중에 되게 위원회가 죄송하지만 갑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아동 참여단이 있어요. 5호관이 있죠. 그러면 위원회, 아동 참여단, 5호관 이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 둔다 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둘 수 있다 였는데 이 하나가 둔다로 바뀌었어요. 다른 시도 보니까 아동 참여단, 아동들도 이제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 참여단을 둔다라고 또 의무적으로 다른 데도 바꾸더라고요. 춘천시에서는 사실은 저는 요 하나 정도도 위험한데 두 개로 발전하지 말고 처음에 만들 땐 다 법을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부드럽게 가요. 그럼 이렇게 막 항의를 하면 둘 수 있다고 했지, 할 수 있다고 했지, 이게 의무 조항이 아니다, 강제 조항이 아니다. 근데 딱 법을 만들고 나서 다음에는 둔다로 바꿉니다. 여기 다 민간 단체들 가고요. 나쁜 인권업계 사람들 끼어들 수도 있고요.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데 뭐 이것도 뭐 제가 이거는 평점을 뭐 0점도 아니고 그냥 넘어간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까 말했듯이 좀 저희들 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어저께도 좀 떠들었고 또 아까 말했듯이 문자도 좀 많이 보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받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제가 미리 늦게 알아서 좀 그렇게 됐거든요. 미리 알면 정식으로 이렇게 찾아갈 때 오늘 이제 영상 찍는 것도 다음에 또 우리가 저도 춘천 시민이니까 안 볼 거 아니다. 뭐 아까 듯이 당에 상관없이 우리가 국민의힘이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든 이런 분들을 우리 의원님들 꼭 뵐 날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염려하는 법은 이런 법입니다. 인권조례 절대로 안 됩니다. 춘천시 인권조례 다른 데는 좀 안 된다고 하는데 춘천시 인권조례 절대 안 되고 또 민주시민교육조례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아마 또 이런 것들 있을 때 법 조례 있을 때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쌍심지를 키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왜냐면 제가 겪은 거거든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저께 시끄럽게 했던 거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또 이런 의견 잘 받아줘서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해준 단체원들 여기 안 오셨지만 또 우리 전국에서 응원해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의원님께서 옛날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고 미련한 사람은 당하고 답답한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들었을 때 볼 때도 잘 몰랐지만 제가 당했죠. 제가 직접 당한 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아까 송정진 선생님 사건이라든지 당한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좀 가슴이 울분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직 망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들었고 좀 저 봤을 텐데 이런 와중에서도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현명하다. 우리 의원님들 똑똑하다. 그래서 춘천시는 건강하다.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집회 신고를 길게 했거든요. 근데 정무관님께 전화를 해서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때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건사연 회원 여러분, 또 연단체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